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이 포인세티아, 요 대극과의 포인세티아 중에서도 포인세티아 뒤에 이렇게 다빈치라고 하는 품종명, 영문으로는 이렇게 쓰는데 다빈치, 이렇게 포인세티아 다빈치라고 하는 품종이 어떤 품종인지, 그리고 어떤 꽃을 피우는 포인세티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포인세티아 종류들은 대개 겨울이 되면 포엽이라고 하죠. 그 포엽이 되게 빨갛게 색깔이 변하게 되죠. 그런데 이 포인세티아 다빈치는 겨울에도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추우냐 좀 따뜻해지느냐에 따라서 포인세티아 다빈치는 그 색깔이 변색을 하게 되는 아주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포인세티아 다빈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기한 나무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인세티아 다빈치라고 하는 이 품종은 요 보면 포엽의 색깔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다른 포인세티아 종류들은 요 포엽이 빨간색으로 겨울에 변색을 해서 빨간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추리로 아주 안성맞춤인데 요 포인세티아 다빈치는 요 색깔이 이런 분홍색인데 좀 특이합니다. 근데 요 색깔이 또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변색을 하기도 합니다.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밝은 분홍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이러한 색깔로 변하기도 하는데, 이 포인세티아 다빈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키가 작다는 거죠. 키가 작아서 화분에 심어서 기르기에 딱 좋은 크기가 되는데, 이 나무의 높이가 30cm에서 36cm 정도, 아주 키가 작은 품종이죠. 키가 작은 품종의 이러한 나무가 바로 이 포인세티아 다빈치인데, 우리가 흔히 만나게 되는, 우리 주변에 가장 흔하고 크리스마스 때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이 포인세티아는 바로 요거죠. 포인세티아 아네테헤그 스프림이라고 하는 요 품종은 요것도 품종이죠. 진짜 포인세티아는 요 포엽이 동그랗지가 못하고 아주 좁은 피치명, 그래서 바속꼬리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길게 뾰족해지고 요 아래쪽도 길게 뾰족해지고 폭이 아주 좁은 그러한 상태를 포인세티아라고 하고, 이렇게 잎이 포엽이 넓고 둥글면은 아네테헤그 스프림이라는 말을 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포인세티아 아네테헤그 스프림은 키가 보면은 이렇게 50cm에서 60cm 정도 되고, 진짜 원종, 그러니까 기본종이 되는 포인세티아는 키가 3m에서 6m까지 자라는 키가 좀 큰 편의 소교목이죠. 소교목, 작은 키 나무가 바로 포인세티아인데, 원효 포인세티아는 50cm에서 60cm, 그래서 이렇게 포엽이 빨갛게 되는 이러한 것은 50에서 60cm 높이의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포인세티아 아네테헤그 스프림인데, 여기에 반해서 포인세티아 다빈치는 키가 더 적지요. 키가 더 적어서 30cm에서 36cm로 아주 화분에 심어 기르기 딱 좋은 나무이면서, 또 집안에 키울 때 창가에 놓으면 햇빛을 많이 받고 따뜻해지면 이렇게 변하고, 그리고 조금 온도가 낮은 베란다 같은 곳에 키우게 되면 또 이런 색깔로 변하고, 하여튼 재미있는 색깔로 변색을 하는데, 요 꽃이 핀 모습을 보면 요 전체의 요 분홍색의 요것을 우리는 꽃잎이 아니라 포엽이라고 합니다. 포엽이 있고 포엽의 가운데 이 부분에 꽃이 피게 되는데, 이 포엽은 이 꽃을 보호하면서 감싸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포엽입니다. 그래서 포엽의 가운데에 이렇게 꽃이
이렇게 꽃이 한 10개 정도가 모여서 피게 되는데 이 꽃들을 보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피게 됩니다. 초록색과 노란색으로 피게 되는데 이 꽃 하나를 보면은 이 꽃 하나는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으로 피는데 이런 모습의 꽃차리를 우리들은 한자로 배상화서라고 합니다. 배상화서. 우리말로는 술잔 모양 꽃차리라고 합니다. 이런 술잔 모양 꽃차리에 아주 특이한 형태의 꽃이 피게 되는데 꽃을 자세히 보면 이 아래쪽에 시커멓게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꽃대가 있는 겁니다. 꽃자루죠. 꽃자루가 있고 이 부분이 이 부분이 화탁이라고 합니다. 요 초록색 부분의 이 부분이 화탁. 우리말로는 꽃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꽃턱이 있고 꽃턱의 옆에는 무슨 입술 두툼한 입술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입술처럼 보이는 이런 것이 있는데 입술처럼 보이는 요 물질 노랗게 보이는 요 물질을 우리들은 한자로 선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샘물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샘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 샘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에서 물이 퐁퐁 솟아오를 때 우리들은 샘이 솟는다 하죠. 그래서 그 샘, 물이 솟아나오는 물질이다 해서 요것을 노랗게 입술처럼 보이는 요것을 우리들은 샘물질이라고 하는데 옆에 사진을 보면은 여기 샘물질, 노란색의 샘물질의 가운데에 보면 물방울이 이렇게 맺혀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물방울이 퐁퐁 솟아나는 이러한 물질을 우리들은 한자로 선체, 우리말로는 샘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여기 화탁이라고 했죠. 꽃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보면 여기는 짧은 수술대가 있고 여기에 꽃밥이 있는데 여기도 길다란 수술대가 있고 수술대 끝에 이렇게 노란색의 꽃밥이 달리는 이러한 형태로 여기가 숫꽃이 있는 겁니다. 숫꽃이 있는데 여기에 요 수술대는 수술대와 꽃밥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꽃은 완전한 수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반면에 여기에 있는 수술, 요 아래에 있는 수술들은 요 속에 있기도 하고 요 안에 있기도 하는 요 수술들은 보면은 이렇게 수술대가 제대로 잘 보이지도 않고 좀 시원찮죠. 그래서 요 수술대를 우리들은 헛수술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헛수술이고 한자로는 가웅리라고 하는 가짜 수술이 요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요 속에 들어 있는 가짜 수술이 들어 있고 진짜 수술은 요 화탁, 그러니까 꽃턱 밖으로 길게 수술대가 올라오는 것은 진짜 수술이고 요 속에는 가짜 수술, 헛수술이 들어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여기 지금 요 부분에서 가려서 잘 보이질 않는데 여기 아래쪽에서부터 쭉 꽃대가 있습니다. 꽃대가 있고 여기 병처럼 병처럼 생긴 이러한 요 부분이 바로 암꽃이죠. 여기 암꽃인데 여기 초록색 부분이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이고 여기 요 부분은 암술대가 되고 암술대 위에 요 암술머리가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 요 갈라진 요 갈래 조각 하나는 다시 또 두 갈래로 갈라져서 이렇게 두 갈래로 또 갈라지게 되는 이러한 전체적으로 6갈래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6갈래의 암술머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요게 지금 포인세티아 다빈치인데 요 다빈치의 꽃에 비해서 여기 포인세티아 아네테 헤그스프림의 꽃에서 제가 요거를 꽃턱 요 부분을 한번 잘라보았습니다. 잘라보았더니 꽃턱 부분이 꽃턱 속은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 요 부분이 요 초록색 부분, 요 부분이 바로 여기 요 부분인데 요 부분에 보면은 요 속에서 길게 꽃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꽃자루가 이렇게 올라오고 꽃자루 위에 이렇게 꽃자루 위에 요 씨방이 나타나죠.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있고 암술대가 있고 암술머리는 6갈래로 갈라진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요것을 잘라 본 이유가 바로 요거죠. 요건데 여기에 수술대가 있고 수술대 끝에 꽃밥이 달리는데 여기에는 보면 수술대가 없는 꽃밥 비슷한 것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보이는데 이렇게 수술의 형태는 하고 있지만은 수술로서의 기능을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이러한 태화된 수술을 우리들은 한자로는 가웅예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헛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짜 수술이 요 속에 이렇게 들어있다 하는 이러한 꽃을 피우는 것이 이 대극 속 식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 모양이 술잔 모양이죠. 이렇게 배상화서 술잔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요 모양을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술잔 모양 꽃차례. 그래서 여기 암꽃도 있고 이쪽에는 숫꽃도 들어있고 요 속에는 이렇게 숫꽃도 들어있고 여기에는 헛수술도 들어있는 이러한 형태의 꽃을 우리들은 술잔 모양 꽃차례 배상화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대극가 식물들의 이러한 꽃을 피우는 것이 요거는 포인세티아 아네테 헤그스프림이었지만 마찬가지로 포인세티아 다빈치도 그거와 똑같은 꽃을 피우게 된다. 그런 뜻이고 여기에 샘물질에서 물이 솟아난다. 그리고 잎의 모습은 포인세티아 다빈치의 모습, 잎의 모습이나 요거의 모습이나 요 포인세티아 아네테 헤그스프림의 모습이나 잎의 모양은 같습니다. 잎의 모양은 이렇게 잎가에 이렇게 얕은 결각이 있다 하는 것은 포인세티아 아네테 헤그스프림도 결각이 있고 포인세티아 다빈치도 보면은 요 잎가장자리에 두세 쌍의 이런 얕은 결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은 여기에 씨방 부분이 커서 점점 열매가 되는데 여기 꽃이 피었을 때 요 암꽃의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의 씨방 부분,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이 점점 커져서 이러한 모습이 되면서 이렇게 암술대와 암술머리는 끝까지 열매가 다 익을 때까지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암술대가 끝까지 남아있는 것을 우리들은 영구암술대라고 하죠. 영구암술대라고 하고 한자로는 숙존화주라고 합니다. 숙존화주가 끝까지 남아있게 되고 열매는 이렇게 능선을 가지고 있다. 열매는 능선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열매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한 15mm 정도 되는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특이한 모양의 꽃, 그리고 키가 아주 작아서 화분에 심기가 딱 좋을 만큼 키가 30cm 정도밖에 되지 않게 자라는 나무,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추운 데 가면 이런 색깔로 변하고 좀 더 온도가 올라가서 따뜻해지면 이런 색깔로 변하는 아주 특이한 온도에 따라서 색깔을 변신하는 나무가 바로 포인세티아 다빈치였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